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좋은 중고차 이야기의 인사이트를 읽어드리는 M&M 모터스 만두아빠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거주하시는 정회원님께서 구매하신 기아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 더 K9 모델입니다. 차량을 준비하는 만두아빠는 매우 힘들었지만 회원님께서는 차량을 받으시고 만족을 해주셨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만족의 한 표를 주셨는지 영상으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네, 회원님 만두아빠입니다. 차량 예정대로 이제 출차 진행하고요. 사진으로 내용 좀 보내드렸고 영상으로도 좀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차량은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느낌입니다. 물론 깔끔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중고차에서 상품화라는 작업을 일시적이지만 해놓기 때문에 이러한 반사판 형태로 되어 있는 확사형이죠. 그런 조명에서는 좀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은 도색을 다시 했습니다. 도색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칠을 다시 한 이유가 여기에는 PPF를 있는 상태에서 덮어버린 거예요. 칠을. 그러다 보니까는 제 눈에 걸린 거고, 이 PPF는 띄어내면 돼요. 스티커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괜히 제가 떼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샵에서 열을 좀 주고 이거 좀 띄어내도록 할게요. 1차 검수 당시 상황입니다. 검수 과정 중 몇몇 불량들이 확인됩니다. 첫째로 엠블럼 주변으로 마스킹을 하고 도색을 했네요. K9 RJ 모델은 신형 엠블럼으로 교체를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처럼 도색을 잘못하게 되면 엠블럼 교체를 못하거나 또는 도색을 다시 하고 엠블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운전석 뒤엔다 부분입니다. PPF 필름을 떼어내지도 않았고요. 그 위에 도색을 해놨네요. 자, 올바른 상태하고 바로 비교가 되시죠? 조수석 쪽은 더 가관입니다. 휀다, 문짝 부분의 PPF 필름을 제거하지도 않고 덧칠을 해놨네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건가요? 칠은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뒷문짝하고 뒤엔다 이쪽도 총 3판을 칠을 다시 했거든요. 여기 부분도 잘 나왔습니다. 매끈하게. 그러니까 뭐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티가 나겠지만 일반인 분들은 찾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합니다. 자동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네, 회원님 차량은 이제 외부로 공도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차량을 실제 시운전을 진행을 해볼 건데 이 실내 안에 있는 차량들은 외관을 확인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에 조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예 실외로 끌고 나와서 차량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립니다. 차량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느낌 그대로 잘 가지고 있는데요. 1차 진단 때 설명해드렸었던 것처럼 이 중고차라는 게 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차량들이 있죠. 차량들이라는 게 어쨌든지 간에 외부에 사고라든지 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더더욱이 중고차로 매매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광택 작업을 통해서 차량의 가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칠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도색을 했다라는 게 잘못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도색을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쪽 부분은 칠이 최초에 잘못됐었던 부분이죠. PPF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도색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 때문에 도색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름을 지금 띄어내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잘못되게 되면 울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샵에 들어가서 열을 주고 좀 떼볼게요. 그 뒤쪽 같은 경우에도 깨끗한 형태 잘 가지고 있고 이 뒤엔다 쪽도 마찬가지 뒷문짝 쪽도 지금 PPF를 다시 붙였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실 건데 그냥 떼놓으면 되는데 이걸 다시 붙인 거예요. 그냥 떼서 버리면 되는 건데 붙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들은 이 뒤에 PPF가 왜 붙어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유무를 관계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찾는 방법,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이기도 하고 반대로 승하차 시에 내릴 때 많이 찍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차 패키지 때는 신차로 출하되면 저 두 가지는 너무 빠르다.
PPF가 붙어서 나옵니다. 자, 이제 실내로 좀 들어오고요. 저도 안전벨트를 매고 이제 시운전을 할 준비를 할게요. 일단 열쇠는 2개 잘 가지고 있고요. 운행거리는 51,000km, 21년도에 등록된 K9. 일단은 필름이 제가 좋아하는 필름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미 전면은 보랏빛이 좀 도네요. 정품 필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썬가드라는 필름은 그닥 가성비로 보나 뭘로 보나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름을 다시 하기로 했죠. 느낌이 훨씬 많이, 아주 많이 달라질 겁니다. 블랙박스는 파인뷰 제품 지금 온 해보고 있고요. 전면, 후면 잘 작동되네요. 자, K9에 탑승을 하면 제일 먼저 손을 대야 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기어봉입니다. 이 위쪽에 전자식 기어봉을 가지고 있고요. 엄지로 이렇게 주먹을 쥐신 다음에 엄지로 옆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내려서 드라이브, 끝까지 밀어주시면 후진, 그냥 내려주시면 중립. 눌러서 내리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드라이브 상태로 놓고요. 기어 변속에 따라서 어라운드 뷰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라운드 뷰를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 어라운드 뷰 화질은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 화질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 가격에 이 화질이 맞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18년도 이후에 생산되는 차량들의 카메라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40만. 그리고 시운전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 대본을 놓고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대본을 놓고 좀 인위적이죠. 요거는 제가 지금 회원님 차량을 내 차임 마냥, 죄송합니다, 내 거임 마냥, 우리 회원님 거지만 내 거임 마냥 타기 때문에 대본이 솔직히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중고차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요. 제가 판매하는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습니다라는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시운전을 저도 직접 해봐야 이 차량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보완해드리면 되는 거고, 장점이 있으면 전달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대본 없이 제가 지금 느끼는 그대로, 사실감 그대로 회원님한테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게 되니, 제가 영상 과정 중에 이거 좀 문제 있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놀라지 마시고 해결은 제가 다 해드리고 대처 방법도 설명을 다 해드리니, 이런 게 내 차가 좀 단점이 있구나, 부족한 게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쯤 들어와서 이제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가 몸에 조금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질감이랑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현재 속도 제가 지금 타봤자 뭐 40, 60 타놓고 제가 지금 느꼈을 때 좋다라는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최근은 아니죠. 한 작년 12월경쯤 저희 쪽에서 이제 차량이 하나가 나갔는데 냄새 빼느라고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저는 흡연자라서 흡연자인데 담배 냄새 잘 맡아요. 뭐 구수하게 느낄 수 있죠. 저는 담배를 피니까. 근데 담배 냄새보다 더 독한 냄새가 있거든요. 남자들 그 노린내, 그 흔히 할아버지 냄새라고 하죠. 그게 박혀있는 차였는데 냄새 빼는데 3일 걸렸습니다. UV로 쏴서. 근데 냄새도 다 안 빠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다행히도 우리 차량이 지금 딱 탔을 때 불쾌한 냄새가 전혀 들어온다거나 흡연 냄새나 방향제가 절어있는, 즉 기름, 유분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코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되게 매트한 느낌, 깨끗한 느낌, 굳이 여기에다가 방향제까지 놓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내장 안에서 무취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에는 여기에 송풍구에 조그마한 방향제 하나만 가져다 놓으셔도 아주 좋은 냄새가 차량에 가득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되게 좋네요. 자, 그리고 이 대화를 하는 사이에 제 차량은 벌써 60에서 70km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도 이제는 살짝 설명을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운전 트랙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지금 상태에서 좀 판단을 해보면 K9은 커뮤니티에 검색해 보셨을 때 D드라이브 잔진동이라는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차량입니다.
실제로 GDI 엔진 같은 경우는 D드라이브의 잔진동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미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엔진 오일 레벨링일 수도 있고요. 스로틀 바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지금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 차량은 D드라이브에 잔진동이 없구나 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내연기관이다 보니까 엔진이 움직이는 그 느낌은 나겠죠. D드라이브는 D드라이브가 체결이 됐을 때 통상 주행, 파킹이나 N드라이브보다 조금 더 진동이 있는 거는 당연한 부분인데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떨림을 주는 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해서 케어 작업을 해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있는 차하고 없는 차하고 전차주분이 어떤 스타일로 차를 탔었는지를 가늠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로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눌러서 스마트 모드로 변경을 좀 해놓고 스마트 모드에서 도로 타입 타면서 확인 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운전 트랙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D드라이브 잔진동은 지금 없는 상태. 그리고 브레이크도 60km 구간까지는 디스크 열반응이 없습니다. 상당히 매끈한 내가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는 포피 브레이크야. 세우고 싶은 데서 세워 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네요. 후측 반경 보장치 우측 거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요. 오늘 이 앞 차량 출하됐었던 20년도 등록일자 차량은 디스크에 열변형이 있어서 디스크하고 패드하고 새 걸로 갈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차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현재까지. 지금 상태에서 조금 오바스러운 표현을 하면 되게 멋있는 분이 계시네요. 옆에 할아버지신데 오토바이를 음악을 크게 틀고 타고 계십니다. 이 핸들 위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올려놓으면 손 떼도 거치가 될 정도예요. 아이들링 상태가 상당히 좋다라고 그대로 표현해 드리면 되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 회원님이 차량 운용하실 때 제가 몇 가지 이따 팁을 드릴 테니까 그 정도 팁만 잘 적용해서 타시면 아주 훌륭한 드라이빙 질감을 차량이 회원님한테 선물해 줄 겁니다. 여러 대 계속 비교 운전을 해보다 보면 어떤 질감이 오냐면 이거 실화 있네, 또는 점막에 통해서 이쪽이 조금 쏠렸네, 이쪽에 더 잘 터지고 이쪽이 안 터지네, 이런 느낌들이 발현되게 되는데 그 느낌이 없어요. 6가지의 실린더들이 정확하게 폭발을 해주기 때문에 악셀을 쳤을 때 오라는 경쾌한 느낌. 회원님이 가고 싶을 때 애가 달려줘야 되고 서고 싶을 때 서줘야 되는데 그 매칭을 되게 잘 걸어줘요. 더더욱이나 미션이 변속되어지는, 저처럼 이제 킥다운을 가면 미션이 좀 늦게 지연이 이제 변속을 하게 되는데 그때 텅텅텅 치는 느낌이 없어요. 되게 매끈하게 미션까지도 다다닥 받아주는. 전 차주분이 제가 봤을 때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전 차주분이 그래도 고속주행을 같이 해주셨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차량을 탔을 때 죽어라 시내만 타시는 분이 있고 죽어라 고속도로만 타시는 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시내 주행하고 고속도로하고 반반 정도 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아까 제가 120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한번 더 해볼 건데 120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디스크에 열변형은 현재 차량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재질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얘 빼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은 전부 다 성신 브레이크 주물형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싸고요, 유지관리 좋고요, 다 좋아요. 하지만 열변형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잘못 관리를 하면 디스크에 열변형이 오게 되는데, 열심히 주행하시다가 디스크가 열이 받았을 때 세차가 너무 물 치 뿌리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100% 열납니다. 열변형 옵니다. 두 번째,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놓고 2, 3일 정도 세워두시는 분들 디스크하고 패드하고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스크 열변형이라는 게 오면서 떨게 되는데, 이 차량은 사이드를 안 채우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디스크 열변형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더 해봐야죠. 자, 다시 한번 60으로 세팅해 놓고요, 계기판 잘 확인해 보시고 킥다운을 하면 충분한 시운전을 진행하면서 차량의 상태와 느낌 그리고 정보를 회원님에게 영상으로 제공해드리며 가득 주유 서비스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이후 차량은 2차 진단을 받기 위해 제조사로 이동을 하고요, 검사 중에 매우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전차주분께서 하나부터 10까지 소모품을 전부 다 교체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건 정말 다행이죠.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완벽하게 정비가 된 차량 실제로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늘 중고차는 구매하시고 경정비가 필요로 하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네, 회원님 2차 진단 이제 완료했습니다. 차량이 작업 다 돼 있네요. 들어갔더니 사장님 보셨을 텐데 봤죠, 저도 물론. 하지만 이게 작업은 잘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작업은 했는데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설명을 좀 도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체인 커버는 흔히 프론트 케이스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이 아이는 GDI 엔진 숙명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기술의 한계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그럴 확률이 그럴 확률이 50%, 안 그럴 확률이 50%, 거의 반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락앤락 반찬통으로 보시면 돼요. 락앤락 반찬통이 있고 거기다 이제 엔진을 넣겠죠. 그 다음에 덮개가 있죠. 그 사이에 우리 락앤락 보면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 고무 패킹 있잖아요. 이번에 있었던 일은 회원님이 기억을 하시니까 그 이후에 뭐뭐뭐뭐 했는지 제가 기록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고 만나봐면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우리 회원님처럼 뭐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과거 정보를 봤는데 특이사항이 없어요. 뭐 손대거나 뭐 이런 게 없는데, 그 말이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내용들이 달라지니 그 부분들이 발현되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피드백 해드릴게요. 메이크업 샵에 드디어 입고가 됩니다. 앞서 검수 당시 확인했었던 썬팅도 재시공을 진행하고요. 저가형이나 업체에 유리한 품목을 정가에 진행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품의 품질 좋은 제품을 전문가들의 퀄리티로 높은 기술을 영업가에 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이 대목에서도 비용적인 큰 메리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 광택과 유리막 시공, 엔진룸 케어, 필러 광택, 실내 케어까지 과거에 있었던 흔적을 모두 말끔하게 재시공하게 됩니다. 드디어 모든 출차 과정을 완료하고 정회원님의 품으로 인도시켜드릴 준비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안전하게 정회원님의 품으로 안겨드렸고요. 오늘도 회원님께서는 즐거운 드라이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M&M 모터스의 좋은 중고차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M&M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좋은 중고차의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만두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정혜연님, 그제 연락 주시고 영상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상이 없어져서 못 올릴 뻔했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